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징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 12조 13조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한 엘리트 검사입니다. 그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겠죠. 그를 탄핵소추한 바 있습니다. 그때 탄핵소추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상에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박상용 검사가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서 대변을 검찰청 벽에 바르는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서 그 발언을 하였고, 그게 탄핵소추장에까지 실리는 아주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이죠. 그 내용을 최강욱 의원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8월에 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기대어서 기소가 되지 않았죠. 이런 단순한 사건이 2년 만에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한다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에는 국회가 아주 큰 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한답시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앞으로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일부를 올려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발한 사유를 보면 박상용 검사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뒤 선서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했으니 이에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148조나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으로 소환된 자가 자기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라든지 징계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두 조항을 모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언 거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서 거부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언 거부권에 관한 것이고,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는 그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언 거부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증언뿐만 아니라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모아서 보면 자기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나 또는 징계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상용 검사는 그때 선서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더라도 진술에 일체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국회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자신을 고발할 것이고 위증을 했다는 명목을 걸어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을 출범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근거로 악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자신은 선서를 거부하겠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기소권 때문에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느니 이런 걸로 인해서 징계 절차에 넘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서 거부하겠다. 대신에 진실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국회 증언감전법 12조를 들어서 선서 거부했다고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법률가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문만 읽어보면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정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선서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선서 거부권이 있으니까 선서 거부를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고발장에 인용을 딱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들어서 마치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 판결에 근거가 있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고발장에 있다고 하는 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도 10645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48조 등에서 정한 증언 거부권 등은 증인이 이미 선서를 마친 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고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만 보고 이게 지금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도 선서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거가 된다고 해서 처벌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된 자가 선서 거부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국회 고발장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공봉숙 차장검사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서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처벌에 관한 어떤 선례라든지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뭔가 하고 저 판결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 저 번호를 겨우겨우 찾아봤더니 그것은 상고기관이 도과한 이후에 상고를 했을 때 상고기관 결정에 해당한다,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이듯이 지금 저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엉터리가 국회 고발장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AI로 그냥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고발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판례를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 마치 이러이러한 선례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것이냐 인공지능이 검색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믿고 변호사가 준비 서면에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하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에게 요즘 인공지능 시대이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좀 확인을 좀 해보라는 취지로 좀 비난이라고 할까요? 또는 경고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그런 판결이 있는지 또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그 논거가 제대로 요약된 것인지 실제 적절한 것인지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없는 판결인 경우가 간혹 있고
또 사건 번호는 맞다 할지라도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이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아예 용어도 생겼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인공지능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저 국회 고발장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된 것이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률가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선서 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선서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고발장을 쓰기도 어렵고 쓸 리도 없다고 생각되고 억지로 저런 고발장을 쓴다 하더라도 저렇게 엉터리 판결을 인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법원 2009도 1064 판결에 저렇게 증언 거부권에 관한 판결 이유가 없고 단순히 상고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상고에 대해서는 뭐 상고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결정에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고발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을 때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저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만약에 판결 이유마저 다르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사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현 검사를 또 고발하겠다고 하는 국회 모욕죄, 저거는 뭐 사유가 박상현 검사가 이제 그 상임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내려서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왜 선서를 거부했는지에 관해서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한 걸 가지고 복도에서 소란을 부려서 국회를 모욕했다. 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국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뭐 행동에 의한 모욕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손가락을 내민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 모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선서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 그게 복도에서 소리가 좀 들렸다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모욕으로 의유할 수는 절대 없겠습니다.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관이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리도 없지만 혹이나 잘못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법왜곡죄 일반 시민들이 고발하는 사태가 생기진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전단시키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불이익을 힘없는 서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종전에 비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엄청 길어지게 되겠죠. 국회의원, 권력이 있는 사람, 지방 경찰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토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처벌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은 고소를 해도 그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점점 더 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고 그게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었죠.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런 열혈 지지층들 또는 강성 좌파 팬덤을 이루고 있는 지지자들, 그런 분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마치 그들 자신의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금 변호사들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보호받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겠구나. 복잡한 사건일수록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구나. 더군다나 요즘 법원이 정치인, 유력인사,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엄격히 증거법칙을 적용해 줍니다. 일반 시민들 사건에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적용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반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형사재판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네가 무죄인 것을 네가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재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많은 변호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법관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하면서 그런 말에 처음에는 동의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 맞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사실상 유죄 추정의 판결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그 양승호 박사, 김우현 원장, 또 몇몇 다른 시민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11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 이유를 보면 법리도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 사실상 피고인들이 니들의 무죄를 니들이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재판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심지어는 일부 부패한 경찰들 가운데에는 경찰 전체를 제가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의 몇몇 경찰들 경우에는 뇌물을 받기도 했고 아주 밀착된 경우도 있었고 증거를 아예 인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 엄격한 증거법칙을 위반해버리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죠. 돈 받은 거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마치 결백한 것이냐 당당하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 판결은 돈을 받은 증거가 없었다 이런 판결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생생한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그 녹음 파일이 그 돈을 수수한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획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썼더니 그게 별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서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어떤 엄격한 증거 법칙들을 수사경찰관이 만약 범인들과 유착해서 고의로 위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기 좋게 재판에서 무죄 판결 사유가 될 것입니다. 박상현 검사가 정말 소신 있는 수사를 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지금 해체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더욱더 각성하고 박상현 검사나 또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는 검사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운동가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힘을 내서 이 무도한 폭정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